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34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일요일이에요. 자, 주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HLB가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죠? 딱딱도사가 이미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박스권의 패턴, 이 상승 11월 18일 날 BIMO가 실사가 통과되고 나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 골파기 자리가 나올 것이고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박스권의 패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미 다 예상을 했던 범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또 영상을 책임감 있게 올리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 HLB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이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우리가 HLB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Why? 우리가 왜 투자하냐? 투자의 이유를 적어 본다면은 HLB의 리보세라님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리보세라님과 캄렐리주맙의 병용투약 가남 1차 FDA 승인을 앞두고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가남 1차 재료뿐만 아니라 리보세라닙의 확장성, 이 파이프라인의 확장성, 14개의 나머지 암종,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임상 데이터값, 그리고 이게 또 신청 단계까지 새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추가적인 모멘텀들까지 바라보면서 이런 확장적인 부분들을 보고 HLB를 투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HLB를 매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지만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매도해야 되는 이유.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자, 왜 없을까요? 우리가 매수한 이유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가남 1차 FDA가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다만 기간적인 문제만 발생되고 있을 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매도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을 때 이런 매수에 대한 이유가 깨졌냐 안 깨졌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잘 진행되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제 목소리까지 갈라지네요. 주말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왜 빠지냐? 바이오 종목과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런 재료를 기다릴 때 기간적인 어떤 소요가 된다면은 세력들은 그 기간을 그냥 평온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을 털어먹으려고 개미 털기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그죠? 지금 이런 임상 데이터값 왜 지금 이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이 승인이 나면 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블록버스터급의 재료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승인만 나면은 이거는 그동안의 시장에 있었던 모든 간암 치료제를 다 뒤엎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성능과 효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딱딱 주식 채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딱딱 주식에서 지속적으로 HLB 영상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지속적인 어떤 데이터 값을 올려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딱딱도사의 HLB가 단연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1등 채널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의 응원 덕분이고 HLB를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딱딱 주식의 HLB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1등 채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팔로우 해드리지만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HLB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HLB 관련해서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위에도 올려보시면은 HLB 관련해서 이런 브리핑들 CMC 일정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조정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설명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갔죠.
그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HAB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지만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11월 18일경에도 25% 폭등이 나왔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폭등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당분간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줄 것이다. 그죠? 잠깐 반등 이후에 박스권의 형태로 돌입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때 25% 폭등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날짜가 11월 18일이에요. 그죠? 이거 임상시험 통과했을 때, 현장 실사 통과했을 때, BIMO 그때예요. 그때 통과했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튀어나와서 HLB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떠들었다고요. 그냥 어그로 끄는 거예요. 25% 급등 나오니까. 이런 영상 보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딱딱도사 뭐라 했어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줄 것이다. 설명을 드렸죠. 제가 요새 겨울이고 또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갔습니다. 딱딱도사가 올해 초에 또 성대결절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차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지금 1000명 가까이 입장이 계시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안전하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HAB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정보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딱딱도사 수혜주 추천주 현황 체크해가지고 수혜주 수혜 섹터 중장기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스윙 투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증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조선주가 다시 올라갔죠. 그죠? 제가 9월 달에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미포도 9월 달 이후로 급등, 한국조선해양 9월 달 이후로 급등, 그죠? 삼성중공업 9월 달 이후로 급등, 하나오션 9월 달 이후로 급등, 그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선주를 실제로 9월 달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9월 24일 날 실제로 그 전에 7월 달 계속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 전에도.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9월 24일이죠. 이때 조선주 테마 관련주를 추천드렸어요. 이때 HLB도 같이 추천드렸죠. 그죠? HLB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조선주도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부 다 급등이 나와줬다. 9월달 이후로. 이런 맥점들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는 LK 삼양 보시면은 단기적인 종목, 단기적인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어요. 딱딱동사의 특징주 브리핑. 자, 이 특징주는 당일 이슈가 있는 단기 종목들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K 삼양을 11월 8일날 알려드렸고요. 자, 11월 8일날 LK 삼양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LK 삼양 최근에도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11월 8일 언제요? 이때입니다. 이때 LK 삼양 정확하죠? 알려드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나왔어요. 보시면 11월 11일날 29.83% 상한가 정확하게 적중시켜드렸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제가 드리긴 했지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보시면은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 리뉴얼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 방의 대응을 원래 시즌1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시즌1은 입장 인원이 꽉 차가지고 그동안에 입장을 안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1000명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시즌1을 이제 폐쇄했고 새롭게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보시면은 시즌2 가족방을 새롭게 열었어요. 아직까지는 입장 요청이 500건 정도밖에 없죠. 500명 정도만 지금 입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장하신 분들이 한 8명 정도가 되고 제가 일괄적으로 12월 3일날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제가 총 2,000명까지 입장을 받을 거예요. 2,000명까지. 2,000명까지는 입장을 받을 겁니다. 인원 제한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은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입장하시면은 HLB에 대한 실시간 분석, 주력 종목, 이슈 종목, 그리고 글로벌 이슈, HLB 관련해서 전부 다 글로벌 이슈까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 FDA랑 뭐 EMA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주면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도주 분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주, 단기 종목, 수혜주, 스윙 종목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분석하고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스페셜 추천주라고 텔레그램 방에 분기에 한 번씩 3개월마다 한 번씩 딱딱도사가 엄선한 VIP 종목, 기적의 종목이 한 종목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100% 이상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드리고 있어요. 추천주로. 그래서 딱딱도사 시즌2 리뉴얼 가족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방법이 간단합니다. 자, 제 영상에 보시면은 영상 댓글이 있을 거예요. 영상 댓글에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 입장 방법을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1번, 2번, 3번 순서대로만 입장 신청하시면은 이제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 나오죠? 그죠?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기 버튼입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입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입장 요청 들어오는데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2번 제 번호 010-4671-8281 딱딱도사 김대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딱딱 두 글자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문자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뭐예요? 문자까지 보내시고 딱딱도사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은 자, 한 분 제가 확인 끝나신 분들 승인을 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자, 이분 조공이님. 자, 조공이님은 문자까지 다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채널에 추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채널에 추가. 조공이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승인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입장 신청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 신청하시고 문자까지 보내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승인을 도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의 댓글 또는 제 영상의 이 설명란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도 입장 방법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 똑같은 거를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만 신청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HA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HAB의 효능이에요. 효능. 그렇죠? 효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HAB의 리보세라닙이 왜 블록버스터급의 재료냐? 이거 승인 나면은 전 세계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의 그런 약이에요. 그죠? 소라피닙, 그리고 렘바티닙, 그리고 옵디보 여보이 병명투약 상대 안 됩니다. 아무런 상대가 안 돼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옵디보 여보이는 오히려 소라피닙이나 렘바티닙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지금 옵디보 여보이를 빨아주는 굉장히 옵디보 여보이를 좋게 생각하는 이 안티들이 있어요. 안티 종자들. 그죠? 이 안티 종자들이 옵디보 여보이를 막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HAB 주주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자, 옵디보 여보이가 효능이 좋다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었죠.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겠지만 지금 옵디보 여보이가 여기는 없네요. 자, 이 캄렐리주맙이 여기서는 22.1개월이라고 나왔지만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이 23.8개월이에요. 그죠? 근데 옵디보 여보이가 23.1개월인가 2개월인가 찍었을 거예요. MOS 값. 근데 이 MOS 값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조군 대비해서 일단 봐야 되고 대조군 대비해서 몇 개월 차이를 냈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옵디보 여보이는 대조군 대비해서 2.8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은 대조군 대비해서 거의 5.8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아니죠. 5.8개월 아니죠. 7.8개월 정도. 그죠? 두 데이터 값의 차이가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조군 대비가. 그죠? 7.8개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망 위험성.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간암이 사망 위험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죠? 간암이 제일 높아요. 이 간독성. 왜냐면 간암이 걸리게 되면은 이 약을 써야 되잖아요. 약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 약이 어쨌든 간에 이 간에 영향을 줘요. 자극을 줍니다.
항암제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죠? 근데 이 간암 환자들은 이미 간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 약을 못 견뎌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이 사망 위험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간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암보다 이 간암 같은 경우는 사망 위험성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근데 옵디보 여보이가 21%를 줄였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많이 줄인 것 같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약보다 사망 위험성을 많이 줄이지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타이틀 기사 보세요. 사망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OS 값 23.7개월, 전체 반응률 36%, 간암에서 가장 높은 반응률, 그죠? 이런 얘기, 좋은 결과값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타이틀에다가 사망 위험성 21%라고 적어놨는데 굉장히 좋은 것처럼 적어놨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 진짜 낮은 수치다. 자, 보시면은 HIV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만 병용 투약이 사망 위험성을 얼마나 줄였는지 한번 봅시다. 사망 위험성을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자 보시면은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만 병용 요법 0.57, 아베아스틴 티센트릭 병용 요법 0.62, 그리고 넥사바 소라페닙 0.66. 자, 메모장을 킬게요. 야, 0.57가 0.62, 0.66. 이게 지금 간암 치료제의 수치예요. 자, 옵디보 여부이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1%. 이거 뭐예요? 0.79예요. 이해가 됐어요? 0.79. 그러면 얘는 뭐예요? 0.34죠? 얘는 뭐예요? 0.34가 아니야. 뭐야? 34%. 그렇죠? 얘는 뭐예요? 38%. 얘는 뭐예요? 43%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0.57이 누구라고 했죠?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맙이에요. 자, 리보캄렐이 사망 위험성을 43% 낮췄다는 거예요. 43%. 미친 거죠. 역대급 수치예요. 간암 치료제는 제가 뭐라 했죠? 사망 위험성 줄이는 게 포인트라고요. 생존 기간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생존 기간 이게 1등이에요. 일단 암 환자들은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생존 기간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망 위험성이에요. 근데 리보캄렐은 43% 줄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 아바, 티센. 얘가 38%.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라페닙, 넥사바. 그죠? 넥사바의 소라페닙. 이게 지금 가장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약이에요. 지금까지는. 그죠? 지금까지는. 근데 리보캄렐이 이거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소라페닙 많이 쓰지만 리보캄렐이 지금 소라페닙보다 10%가량 사망 위험성을 줄였죠. 생존 기간은 훨씬 길고요. 자, 근데 얘는 뭐예요? 21%, 0.79. 누구예요, 얘? 옵디보 여보예요. 자,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된다고. 얘는 지금 가장 최악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옵디보 여보이가 유럽에서 뭐 판매권을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이딴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옵디보 여보이는 EMA 통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EMA는 이 사망 위험성을 30%를 잡아놨어요. 이해가 됐어요? 얘네들은 신청할 수 있는데 옵디보 여보이는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리보캄렐리주맙이 EMA 신청하면은 바로 승인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리보캄렐 같은 경우는 HAB가 얘기했죠. FDA 승인이 먼저 나면은 그때 순차적으로 EMA 신청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FDA 승인 나고 나서 바로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안티들이 아무리 뭐 옵디보 여보이 좋다고 떠들어도 옵디보 여보이가 좋은 건 단 하나, MOS 값이에요. 그죠? MOS 값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조군 대비 실험값이 중요한 거예요. 옵디보 여보이는 MOS 값이 높게 나왔어요. 23.7개월이 나왔습니다. 그죠? HAB 리보세라님 23.8개월이에요. 1주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주밖에. 1주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뭐예요? 대조군 대비 실험값이 영 안 좋았다고요. 옵디보 여보이가. 대조군 대비해서 2.8개월 정도 차이밖에 못 냈어요. 거의 대조군이랑 비슷한 어떤 생존율을 보여준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 대조군이 누구냐? 소라페닙인데 이 소라페닙이랑 렘바티닙이
평소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임상 환경에서 자기들의 수치보다 더 많이 살았다. 평균 수치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옵디보 여보이도 그때 임상 환경이 뭔가 특이하게 좋았다거나 환자의 특이성이 있었다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HLB는 대조군 똑같은 대조군 대비해서 7.9개월인가 7.8개월 정도 더 생존했어요. 자, 이 정도의 수치를 벌렸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환경 대비해서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이 생존준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옵디보 여보이가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한테 경쟁 대상이 아니다. 뭐 대학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안티들이 그죠? 그리고 옵디보 여보이가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FDA한테. 승인 시기가 비슷할 수 있어요. 옵디보 여보이도 1월달 아니면 2월달 빠르면 1, 2월 늦으면 3월달에 승인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이 나더라도 캄렐리주맙 리보세라님한테 전혀 1도 타격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세력들 이 안티들이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내년 3월 20일 전에 뭐 통과될 거다 승인 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CMC가 당연히 뭐 3월 20일 전에 통과되겠죠. 이 당연한 기사를 쓰고 있네요. 기자들이.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CMC가 언제 진행하냐. 12월 달에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내년 1월 달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12월 달에 진행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HAB의 주가가 살아나겠죠. 그죠? 보시면은 12월 달에 진행하게 되면 이 박스권 이후에 다시 이 박스권 딱 뚫어주면서 이 윗자리에서 85,000원 근처에서 움직이겠죠. CMC가 진행된다는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12월 달에 진행을 못하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12월까지 갔을 때 이때 진행을 해야지만 내년 한 1, 2월쯤에 승인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데 12월 달에 아무 얘기도 안 나오면 아 이거 3월 달까지 진짜 가겠구나 승인이.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3월 달에 승인 나도 일단 호재예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그래요. 기간이 길어지고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를 빼버립니다. 이게 세력들이 계속 의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들이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만약 CMC가 진행되지 않으면 잠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겁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겁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잠깐 빠지더라도 CMC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보안 서류까지 냈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해요. 그리고 이게 완료되고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CMC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설명드렸는데 CMC에 지금 CR을 받고 나서 슈 슈에징 박사를 영입했죠. FDA CMC 수석 심사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영입했잖아요. 욱시바이올로직스 출신인데 욱시바이올로직스가 중국 최초로 EMA, FDA를 통과시켰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슈 슈지eng 박사.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FDA CMC 수석 심사관 출신인데 FDA에서 이 CMC 심사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과연 항서제약의 CMC를 실패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항서제약 부사장으로 가 있다고요. CR을 받고 나서 5월달 말에 영입됐어요. 항서제약이 스카우트했어요. 근데 CMC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 CMC가 잘못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에 FDA 미팅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보안 서류 더 이상 보완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FDA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항서제약이 완벽하게 보안 서류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완할 내용이 없다. 조속하게 재심사 신청해라. BLA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번 CMC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 다만 12월에 진행하냐, 1월 달에 진행하냐 그 차이로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12월 달에 진행을 못했을 때 주가가 하방으로 좀 더 밀리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멘탈이 깨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딱딱도사가 도와드릴 거고 그 와중에 이런 패턴들이 왔을 때 이런 타점들이 왔을 때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결국에 1월 달에 CMC가 진행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죠? 아직까지는 주말 사이에 HLB, CMC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월요일날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뭐 12월 2일날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CMC가 보통 진행되는 기간이 보름 정도가 됩니다.
한 15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15일. 요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번 주에 CMC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다음 주에 진행이 되면서 15일 정도, 12월 중순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딱 깔끔한 흐름이에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12월 달에 무조건 진행이 안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CMC가 언제 진행이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HLB의 방향성과 목적지는 같다라는 거. 이거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딱딱도사의 시즌2 가족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HLB 관련해서 제가 시즌1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드렸었는데 HLB 검색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는 이런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 특징주 브리핑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특징주 브리핑 지속적으로 이런 거, 특징주 나갔던 거 체크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1승 2%대 상승 전환, 특징주 루닛 2%대 상승 전환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전부 다 수혜주 체크도 지속적으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제 시즌1은 12월 3일부로 운영을 안 할 겁니다. 폐쇄를 시킬 거예요. 기존에 운영했었던 이 시즌1 가족방 여기는 12월 3일부로 폐쇄를 시킬 거기 때문에 시즌2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보시면은 댓글이 만약에 없으면은 영상의 더보기란 이 설명란에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고 링크 클릭하시고 조인 버튼 누르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번호 010-4671-8281 딱딱도사 김대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확인한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